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네, 2분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의 주가가 뛰었는데요. 엔비디아의 HBM 납품 소식은 언제쯤 들려올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윤여민 휴먼 자산운용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예상보다 높다.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10조 4천억 원이네요. 예. 이거 일반적으로 이 증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건가요? 보통 전반적으로 한 8조 2천억, 8조 3천억 정도 예상했던 증권사가 많았거든요. 예. 그럼 거의 한 1조 8천억에서 2조 원 정도 더 높게 나온 거죠. 네. 이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좀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이렇게 이익이 좋아진 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8조대 초반을 예상했을 때 이제 각 부문별로 예측했던 걸 보면은 반도체 쪽이 한 4조 원대 초반에서 많게 본 데는 4조 9천억 원까지 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이 2조 원대 후반 정도를 봤었는데 그보다 약 2조 원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모바일 쪽도 반도체 쪽도 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더 실적이 좋았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본다면 디바이스 솔루션 쪽이 4조 원대 후반이 아니라 약 6조 원 근처까지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6조 예. 원 이상 구체적인 이제 분야별 실적은 안 나왔지만 자, 주가 흐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이제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미 조금 선 반영된 측면도 있을 테고 현재 지금 투자 동향이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걸 좀 보면 일단은 어제부터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죠. 예. 어제 좀 3%대 좀 반등이 나왔고 사실 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약간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비슷한 약간의 좀 약간 풍문이 좀 장 초반 돌면서 엔비디아 HBM 납품. 납품 관련돼서 이제 퀄테스트 통과에 따른 어떤 풍문 기사가 좀 아침에 퍼지면서 뭐 삼성전자는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어떤 레거시로 인해서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올랐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0주 신고가 좀 기록을 하면서 이제 거의 9만 전자까지 가까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봤을 때는 50주 신고가. 50. 올해 봤을 땐 그러고 이제 2020년, 2021년에 어떤 그 장중 고가인 9만 5천 원, 6천 원대를 좀 다가가려는 어떤 그런 도약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로 보면 최근에 좀 올라서 올 한 해로 보면 그래도 한 10% 정도 올랐을까요? 올 네. 연초 이후에 보면? 네, 맞습니다. 예. 뭐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 상승폭에 비하면 좀 초라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까지 갈 필요 없고요. SK하이닉스까지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 한 7만 원 대비했을 때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죠. 근데 예.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8만 전자에 좀 갇혀 있는 지금 올랐어도 아직은 9만 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네. 뭐 엔비디아라는 한 방이 있다라고 치면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설 정도로 좋아진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하나씩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아까 이 반도체 부분이 6조 전후가 될 거다 예상보다 높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격 반등 속도로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예. 그렇게 해도 여전히 어쨌든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월간 평균가로 보면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1분기보다는 2분기 쪽이 실적이 항상 대부분 좋게 나오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3분기가 되면 이제 거의 피크를 찍게 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본격적인 호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반기에 급하게 경기가 꺾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항상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량으로 보면은 물량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물량은? 예, 수출 같은 경우도 금액으로는 역대 뭐 최대치라고 했지만 예. 그 출하하는 그 물량으로 디램과 낸드의 물량 증가율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지는 않고는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격 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수요는 본격적으로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경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요 회복이 본격적으로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상황? 글로벌리 사실은 저희들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들이 정말 수요가 좋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최종 고객의 입장에서 수요는 그렇게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수요는. IT 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도 보면은
비트 그로스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에 있는 거고 단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작년에 굉장히 높았던 재고 수준들이 감산을 계속하면서 최근에 1분기, 2분기 연속 그러니까 출하량 대비 거의 100% 수준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재고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아주 살짝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HBM 쪽에 쏠림 현상이 되면서 기존의 삼성전자에서 HBM 이전에 주로 이제 돈을 벌어주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의 공급량을 많이 늘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발표한 것도 보고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짓기에는 사실은 스페이스를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M10을 리모델링을 해서 HBM용으로 전용을 하겠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M10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들은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공급 과잉에서 이제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으로 살짝 가고 있으니까 가격 강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살짝 비트 그로스가 크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륨이 커지는 2분기이다. 그다음에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최소한 6조 원이 됐을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 근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HBM 생산을 늘리면서 기존의 범용 메모리 생산은 상대적으로 좀 줄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줄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그런 없는. 측면에서 이익이 좀 늘었을 것 같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물량 어떤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의 업황 전망이라거나 이 공급 전망, 수요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이어서 가자면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아나야 될 거다. 네. 지금은 아직 살아나진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이제 지표죠.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계속 두 달째 경기 위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HBM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디램 랜드 같은 범용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0-70%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는 네. 비중이 37%인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하반기에 스마트폰도 지금 이제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 스마트폰 관련돼서 지금 수요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예상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폴더블 폰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HBM 관련돼서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 요게 지금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도 같이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한 8에서 13% 정도, 네. 낸드 같은 경우도 5에서 10% 정도 지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더 올라갈 예, 거다. 그러한 효과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기부터는 조금 이 가격에 대한 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사실 이제 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HBM 납품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익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론에서 주로 이제 엔비디아 HBM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관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작년 말 기준이긴 하지만 올해 1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 한 36, 38%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미 엔비디아에 시장에서. 납품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얘기는 다른 고객들은 이미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다른 테크 기업에 이미 팔고 있다. 전 근데 엔비디아 아마도 납품 안 하니까 굉장히 추정컨대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4세대, 5세대 제품을 먼저 양산을 성공을 했고 엔비디아 납품했다는 상징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삼성전자가 4세대, 5세대 이전 세대 제품들, 2세대, 3세대 제품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완성도 있는 네. 양산을 가능하고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닌 고객 중에서는 그 정도 퀄리티나 성능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분명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을 건데
아무리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범용 D램과 비교해 보면 HBM의 마진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물량이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네. 비엔비디아 진영에 어딘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것도 HBM의 높은 마진율에 대한 영향이 컸는데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HBM의 고마진율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 그게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조 원 정도 더 영업이 더 늘어난 것들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 납품에서 어제 조금 이런 풍문이 돌았다고 했잖아요. 마침 그 삼성전자의 송재혁 CTO 최고 기술 책임자의 한 말이 이렇게 좀 확산된 것 같은데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곧 납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결과가 곧 있을까요? 지금 송재혁 CTO 얘기대로. 일단은 HBM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주도권을 쥔 건 SK 하이닉스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HBM의 단가를 깎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쟁자가 있어요. 마이크론이든 그렇죠.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를 더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쪽에서.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얘기로 보게 된다고 하면 한 3분기 정도 퀄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4세대는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 그 4세대, 5세대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퀄테스트를 한 번에 좀 진행할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세대, 5세대가 HBM3E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3 8단 인증은 한 3분기 정도, 그다음에 12단은 한 4분기 정도로 그래서 퀄테스트를 연달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분명히 노림수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3분기부터 뭔가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3분기니까 7월부터 7, 8, 9니까 윤곽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뭐 주가에 조금씩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엔비디아가 까다로운가 봐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일부 뭐 됐을 것이다, 곧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지금 새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이끌고 있는 전영헌 부회장이 뭐 HBM 팀 별도 팀까지 지금 꾸렸다면서요? 그렇죠. 예.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거의 4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네. 그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현재 바로 양산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차세대를 위한 인력으로 확보를 했고 사실은 이미 그 직에 복귀하기 전부터 계속 어차피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한 내부인들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내부의 상황도 계속 듣고 있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HBM 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돼야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우려, 일반 그다음에 심지어는 삼성전자 뜻대면 나라의 어떻든 정치하는 분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우려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일단 뭐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재밌는 게 어저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전 초반에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이제 풍문이 퍼지면서 풍문, 네. 굉장히 3% 이상 증가했다가 근데 조금 깎이긴 했지만 네. 여전히 2%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상승한 하면서. 상태로 어제. 네. 그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나와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로 가든지 뚝 떨어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높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그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 HBM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엔 시간의 문제지 조만간 통과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시장에서. 문제일 네. 뿐이다. 사실 2분기라는 거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퀄테스트를 못한 이유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을 해보면은 2분기 안에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2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속 시원하게 3분기 초니까 말씀하셨지만 3분기 정도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요? 3분기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평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제 주식시장에서의 그렇게 종가가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그런 선 기대가 반영된 건지 좀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사고 있잖아요. 뭐 최근 한 달간 뭐 3조 4조 가까이 정도. 4조 네. 어느 정도예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이?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거의 4조 가까이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가까이 지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5월에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4조.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한 6조 정도를 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이제 음. 보유율 같은 경우가 한 56%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비중이 56%까지 올라갔다는데 이 네. 부분이 2020년 연말 이후 다시 처음으로 56%를 복귀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5월에는 외국인들이 팔고 6월에 대규모로 산 걸로 되어 나오는데 네. 6월에 저렇게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샀다는 얘기는 그 기간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팔아야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아. 조금 오르면 이제 좀 덜어내야지 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벌써 9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우리 이주원 박사님 혹시 우리 10만 전자 언제쯤 현실화될 거로 혹시 전망하십니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뭐 10만 전자가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근데 가능하다. 1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전에 액면 분할이 전후로 하면은 예.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삼성전자 한 주에 5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가겠지만 단기간에 도달하기에는 중간에 많은 저항선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항선들이. 그래서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니까 저항선은 없는 셈인데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라 과거에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리스크는 또 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반도체 주식 할 때는 조금 긴 텀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5월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조금만 그 기간을 넓혀서 보면은 예. 연초부터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를 해오다가 그러네요. 5월에만 잠깐 일시적으로 한 2주 정도만 매도를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잠깐 계곡이 생긴 걸 제외하면은 꾸준히 반도체 주식들은 사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 잠깐 매도한 건 아마도 상반기에 결산하게 된 어떤 대형 투자자들이 뭔가 현찰이 이제 필요해야 되는 경우에 내지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한 경우, 엔비디아를 더 사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였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세는 사실 변화하지는 않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5월에 비록 잠시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저걸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가 참 전략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 오른 걸 보면은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와 기관들은 이제 팔았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게 저항선을 잠깐 얘기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저항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8만 6천 원대를 기록했는데 이 오랜 동안 외국 개미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언저리에 지금 많이 포진하고 있다. 매도 물량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시국 들어왔을 때 사실은 대형주들의 랠리가 나왔고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신고가를 좀 작성한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횡보가 있다 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8만 6천 원대에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단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가 네, 매수 단가 8만 6천 원이 왔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조금씩 개인 투자분들은 조금 뭐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씩 덜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개인 투자분들 조금씩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만 뭐 사실은 뭐 10만 전자 가더라도 뭐 많아봐야 한 20%. 그러니까 오히려 2020년대 투자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원금에서 회복을 하고 네. 오히려 좀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을 좀 갈아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제가 볼 때는 이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엔비디아의 HBM 인증 퀄티스트 엔징이 되면 아마 주가가 한 번쯤은 그때 또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과가 된다면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분할로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서 조금씩은 어떤 비중 조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이라는 것은 조금 보유량을 조금 줄여가는 전략이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한 번에 얘기인가요? 다 이제 엑시트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이제 좀 비중을 남겨놨다가 HBM 이 퀄 테스트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소식이 나오면 네. 사실은 풍문이어도 이렇게 2, 3%씩
급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소식을 한번 기다리면서 약간 비중 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납품은 이제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또는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과연 삼성전자가 이런 수익 호전 이익 개선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3분기, 내년 4분기 어떻게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고 네. 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래저래 왜냐하면은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IT주들이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의 초저금리 시대일 때 사실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초고금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일단 저희들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여기서 이제 과거와 다른 패턴이 나타나니까 이게 그럼 다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다시 IT 호황이 올 거냐 원래대로 예. 아니면 이제는 아예 패턴이 바뀐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스터디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가 결국은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의 주가도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전문가라고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미래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 IT 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죠. 지금 고금리에도 뭔가 빅테크들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는 그럼 옛날처럼 주가가 오를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좀 손을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은행에 맡겨도 돈이 안 되고 채권으로 가 돈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IT 기업들의 PR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허용하는 시장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주가 예를 들어 지금 5.5% 2%가 된다고 하면 지금 PR 40인 기업이 70 정도 되더라도 비싸다는 느낌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적이 현재 정도만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한 단계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정상적이고 이론적인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IT 텍들이 이렇게 초강세를 보였던 네. 것이 과거에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거의 패러다임과 그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에 좀 오셔가지고 확신을 좀 가지고 네, 설명 좀 더 공부를 하고 부탁을 오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관심이 있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면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위치가 좀 낮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주가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 증권사들은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잡은 곳이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주가 전망, 상승 포인트? SK 이게 하이닉스. 아무래도 이제 이 연구원님과 우리 박사님과 좀 약간 이 논리의 어떤 궤를 같이 한다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 밸류에이션 상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근데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35만 원까지. 이게 아무래도 엔비디아 HBM3의 수요가 좀 견조하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예. 여기에 8단 양산 수율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가속화 결국 이제 실적의 숫자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도 이게 정당화된다는 논리가 좀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측면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어떤 목표 주가가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납품에 성공한다면. 약간의 좀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단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하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약간 깨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힘겨루기가 좀 하반기엔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목표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마냥 가진 않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참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어떤 게 좋을까 할 때 늘 이제 엔비디아 납품과 관련돼 있습니다. HBM. 그런데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그렇게 무섭게 오르다가 요즘 120달러 된가요? 조금 주춤주춤 하는 듯한 느낌인데 지금 상황이 어제 어떻습니까? 종가가 128달러 128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뭐 예.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꼬냐, 설 거냐, 더 올라갈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얼마나 기간을 단기로 볼 거냐, 중장기로 볼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전략이나 답변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런 방송에서 하는 전문가들 중에
가장 먼저 엔비디아 시가총액 2배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시총 몇 개월 2배가. 전에. 네. 근데 그때 전제 조건이 있었죠. 예. 현재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 하나, 두 번째 미국의 금리가 2%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당시에가 이제 2조 5천억 원 정도 됐을 때 지금 3조원이 넘었지만 그렇죠. 충분히 2배 5조 원까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벌써 한참 전에 얘기죠. 네. 1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가장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예측했을 때는 조정이 받을 때가 됐다. 조정 받을 때가 됐다. 그다음에 지금이 어떻게 그때. 공교롭게도 그 방송 나가자마자 조종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 한 15% 이상 이제 빠졌던 상황이고 네. 이제 약간의 횡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라는 격은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이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주춤했잖아요.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가서 이제 6개월 정도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10위권 안에 있었지만 한참 밑에 있다가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갔는데 예. 과연 그렇게 쉽게 1위 자리를 올라가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미국 주시장에서 용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투자자와 시장의 관점에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우리는 PER을 볼 수밖에 없는데 PER을. 경쟁해야 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PER이 35, 40을 넘지 않는 정도 수준인데 예. 엔비디아 요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도 60, 70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서요. 물론 향후 성장성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높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중장기로 갔을 때는 비슷하게 수렴해 가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라는 변화가 필요한데 최근에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 팔든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에서도. 근데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는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이거를 한 종목이나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퍼센티지를 다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단기적으로 비중을 팔 수밖에 없는 조금 상황이 됐던 줄이는 거고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얘기네요. 거죠. 금액 때문에 금액에 대한 포션이 원래 설정했던 것보다 높아져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조정을 받은 후에 만약에 3분기 실적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면은 또 굉장히 빠르게 한동안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단기적인 조정, 장기적으로는 뭐 실적이 호전될 거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사실은 뭐 차트를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차트를 보면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눈여봤던 것이 이제 5일 평균선이 20일 밑을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를 주의 깊게 봤는데 터치하더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게 지금 기업에 대한 기대치나 실적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에 과연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러 군데서 지금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되기 어렵다. 너무 정말 고점에 와서 거품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말 액면 분할 기준으로도 지금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개념으로 볼 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 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이 큰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거로 보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앞에서 질문하셨던 거와 좀 마찬가지인 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주가가 계속 탄력적으로 가려면 엔비디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이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고금리에서 빅테크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지금 9월 달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미연준이.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이런 좀 자산 쪽으로 돈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처를 찾을 때 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과연 이런 AI 그다음에 이런 엔비디아에 좀 대적할 만한 회사가 있을까라는 좀 다시 한번 퀘스천이 들거든요. 대안이 좀 있겠느냐? 네. 여기다 지금 뭐 지금 최근에 뭐 독점 과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GPU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이 쿠다의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결국 엔비디아에 들어오게 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쓸 수밖에 없는 약간 락인 효과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는 저는 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는 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주변에도 많고 예.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도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어떤
뭐 주가는 좀 길게 보게 된다면 그래도 상승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엔비디아의 그 락인 효과,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와 연계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유럽에서 지금 네, 독점 문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조치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뭐 최종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단순히 조사를 시작했다 수준보다는 이미 한 걸음 나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뭔가가 내려질 것 같긴 해요. 그게 대규모 과징금이 될지 아니면 좀 미미한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게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독점하고 그 이리지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쿠다 생태계 확보였었는데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 가장 이슈를 삼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드웨어의 시장 점유율보다도 쿠다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독과점의 하나의 어떤 그 주범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무기가 프랑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하드웨어의 점유율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또 약간 확실히 IP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 먼저 건드리기 시작인 것 같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대 뭐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내릴 수 있다라는 뭐 언론 보도 나오긴 하지만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아마 또 상소에 비슷한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조사 기간이 몇 달 이상 더 지연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좀 더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런 독점적 위치를 누리는데 바로 유럽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반독점 관련 소송을 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2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 주가 전망 그리고 엔비디아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윤여민 휴먼 자산운용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